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놀라운 콜라보레이션 바로 아파트라는 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곡은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정말로 이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술게임에서 시작해 글로벌 음악 차트를 장악하는 대세곡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만든 특별한 곡 아파트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파트는 사실 로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한국의 술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곡입니다. 이 곡은 로제가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술게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아파트라고 외치다가 한 사람이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형식이죠. 이런 단순하지만 강렬한 반복성은 이 노래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특히 가사 중에서도 아파트라는 후렴 부분이 강조되며 한국식 발음 그대로 녹여낸 것이 인상적입니다. 로제는 이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루노 마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브루노 마스는 흔쾌히 이 콜라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브루노 마스 역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로제의 아이디어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술자리의 유쾌한 분위기와 아파트라는 단어의 반복성의 매력을 느낀 브루노는 이 아이디어를 팝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함께 고민하며 곡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실제로 아파트 게임을 하며 손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건배를 외치며 한국 음주 문화를 직접 체험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 팬들에게는 이 장면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 모양이에요. 아파트가 발매되자마자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유튜브에서는 24시간 만에 조회수 2,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넘기며 유튜브 최단 기록을 갱신했죠. 특히 이 곡은 전 세계 40개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휩쓸며 K-팝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 뮤직에서는 현재 아파트가 모든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역이나 거리에서도 아파트가 흘러나올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반응과 함께 로제가 블랙핑크 시절의 인기를 뛰어넘는 솔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파트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특히 이번 곡은 기존 K-팝 히트곡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한국의 술게임 문화를 담고 있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해요. 일본 팬들은 로제의 솔로곡이 블랙핑크 시절의 곡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들은 로제가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아파트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신선한 가사 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은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대중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한 미국 빌보드에서도 이 곡은 로제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제가 이번 곡을 통해 보여준 음악적 성장과 자신감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브루노 마스는 이번 작업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고 말하며 로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자신도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의 인기는 SNS에서도 폭발적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샵 아파트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팬들이 아파트 게임을 재현하는 영상이 수백만 개 업로드되고 있어요. 외국 팬들이 서로 아파트를 외치며 숫자를 세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이 곡이 얼마나 전 세계에 깊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브루노 마스 역시 이 열풍에 동참해 자신의 SNS에 아파트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려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술게임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클럽에서는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끼리 아파트를 외치며 손을 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 축구 구단인 토트넘이 손흥민의 골 세레머니의 아파트를 언급하며 손파트 아파트라는 문구를 남긴 것도 화제가 되었죠.
이는 한국의 인기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에서는 K-팝 팬들 사이에서 아파트가 열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 음식을 파는 편의점에서도 아파트를 틀어놓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김치볶음밥,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음식들이 줄지어 판매되고 있고 벽면에는 K푸드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제품들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K-컬처가 일본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 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의 QQ 뮤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파트는 중국의 SNS 플랫폼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챌린지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이 노래가 흘러나오며 중국 팬들은 아파트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다며 로제의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통주와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 음식 문화 등 다방면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곡의 히트를 넘어서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제는 이 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했으며 로제 스스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죠. 이제 팬들은 로제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6일 발매 예정인 로제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도 이 아파트가 수록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로제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번 곡을 통해 세계에 전한 한국의 문화가 또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열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음악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수많은 팬들을 하나로 모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른 각도로 아파트의 흥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점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는데 두 아티스트가 만나 한국적인 정서를 팝 음악에 녹여내면서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은 해외 팬들은 아파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만남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는 각각 애틀랜틱 레코드 소속으로 같은 소속사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협업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제는 한국에서 유학 시절 친구들과 자주 즐기던 아파트 게임을 브루노 마스에게 소개하며 곡의 테마로 삼았는데요. 이 게임의 독특한 매력을 브루노 마스가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게임은 손을 맞대고 아파트를 외치며 리듬에 맞춰 손을 교차해 치는 간단한 놀이인데요. 한국의 술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놀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단순한 규칙과 반복적인 리듬은 중독성을 가지면서도 은근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로제는 이 느낌을 곡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흥미롭다며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로제와 함께 게임에 단순하면서도 즐거운 리듬을 8비트 스타일의 복고풍 리듬으로 재해석하여 청중들에게 한국적인 요소와 글로벌 팝 사운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악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의 영감이 된 아파트 게임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술자리 게임 중 하나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손을 쌓아 올리고 특정 층을 외치며 손을 맞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함과 유대감이 형성되죠. 또한 아파트 게임의 룰은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어 술자리에서 낯선 사람들끼리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와 함께 로제는 소맥도 곡의 일부로 소개했습니다. 소맥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술자리 칵테일로 소주와 맥주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마시는 방식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소맥을 마시며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곡의 컨셉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소맥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문화를 반영하는 아이템으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는 장치입니다.
로제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소맥은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술 조합이다. 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아파트 게임을 즐길 때 자주 마신다고 말하며 소맥과 아파트 게임이 한국 술자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개 덕분에 해외 팬들은 소맥을 직접 만들어보고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체험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강한 중독성으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곡은 복고풍의 8비트 리듬을 기반으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멜로디를 통해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곡의 인트로는 딱딱 떨어지는 리듬으로 시작해 로제의 청량한 목소리가 가볍게 얹어지며 첫 소절부터 듣는 이를 사로잡습니다. 이후 브루노 마스의 부드러운 음색이 더해지면서 곡은 더욱 풍성해지며 완성도를 높이죠. 이 곡의 큰 특징은 요즘 팝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층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편곡 대신 정통 칼박자와 간결한 비트로 승부를 보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곡 중간중간에 들리는 로제의 아파트 외침은 듣는 이들의 귀에 쏙 들어오며 곡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해외 팬들은 이를 두고 수능 금지곡이라 부르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멜로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곡을 들으며 아파트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팬들은 한국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와 이 곡의 주제인 술자리 게임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리액션 영상과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유튜버 오지 K-팝 스타는 리액션 영상에서 아파트가 단순히 건물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인기 있는 술게임이라고 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곡을 듣고 구글에 아파트를 검색해보며 한국 술자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경험을 팬들과 공유했죠. 또 다른 유튜버 테디 그레이는 이 게임이 정말 흥미롭다. 한국에 가서 직접 해보고 싶다며 아파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고 댓글로 게임의 규칙과 재미 요소를 상세히 설명해주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설명 덕분에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게임을 직접 따라 해보고 싶어하는 반응이 확산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팬들은 아파트 게임을 직접 하거나 소맥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 형식 덕분에 아파트 챌린지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아파트의 인트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거나 아파트 게임을 하며 곡을 즐기는 해외 팬들의 리액션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챌린지를 통해 세계 곳곳의 팬들이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고 이는 곡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효과는 단순히 곡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단순한 팝 음악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았고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K-팝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각각의 솔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도 그룹으로서의 시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제니는 신곡 만트라를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국내외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리사는 자신의 레이블을 설립해 자선 공연의 헤드라이너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빛나는 솔로 활동 덕분에 블랙핑크는 개별 멤버로서도 그룹으로서도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그룹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활동을 통해 각 멤버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따로 또 가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멤버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비전을 펼치고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YSWISE는 2025년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과 월드 투어 계획을 발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처럼 블랙핑크는 솔로와 그룹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블랙핑크가 K-팝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히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한 팝 음악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 게임, 소맥, 그리고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브루노 마스와 로제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소개되면서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또 다른 한국 문화 확산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한국적인 유머와 춤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아파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통해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K-팝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결합해 글로벌 팬들과 더욱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팝이 한국 문화와 결합하여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세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그 다음 주제는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로 글로벌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한 놀라운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한국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그는 최근 로제와 협업한 신곡 아파트로 한국의 음악 방송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브루노 마스는 이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인스타그램에 한국어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음방 1위를 해서 아침 내내 울었어요. 엉엉이라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고 끝에 브루노 오빠라는 친근한 표현까지 덧붙여 한국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제도 브루노 마스의 첫 음방 1위를 축하하며 자신의 SNS에 축하해요. 마침내 1냈네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브루노 마스가 드디어 무명 탈출 이라며 장난스럽게 반응했는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마치 처음 성공한 가수처럼 첫 1위의 기쁨을 누리며 소감을 밝힌 모습에 팬들은 즐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브루노 오빠 이제 대학 축제도 섭외 가능하겠네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 눈물 젖은 빵은 안 먹어도 돼요 등 유머러스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팬들의 특유의 유쾌한 반응 덕분에 브루노 마스와 한국 팬들 사이에 더욱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죠? 이번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곡 아파트는 독특한 콘셉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곡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음악 차트를 넘어 유튜브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아파트 챌린지와 같은 리액션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 반복되는 아파트라는 단어와 경쾌한 리듬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한국의 술게임을 소재로 한 가사와 멜로디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컬 코치 카트리나도 로제의 목소리에 대해 로제의 목소리는 팝에 아주 잘 맞으며 약간 록적인 감성도 함께 담고 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재미있고 쉬운 멜로디로 그치지 않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보컬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감동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트리나는 이어서 로제는 항상 매우 스타일리시하고 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을 통해 더 깨끗하고 록에 가까운 보컬 톤을 보여줬다며 로제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에서는 익숙한 공동주택을 의미하지만 영어로는 아파트먼트로 발음되죠. 그런데 이번 곡의 반복적인 아파트 발음이 외국인들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유튜브와 틱톡 등에는 브루노 마스처럼 아파트를 발음해보려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아파트를 어떻게 발음하지? 라는 질문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팝스타 찰리 푸스도 자신의 틱톡에 아파트 발음을 연습하는 영상을 올리며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죠. 전 세계 각지에서 아파트를 커버하거나 댄스 챌린지를 진행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코 폭스가 아파트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영상을 올리며 새로운 감성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뒤셀도르프의 클럽에서 열린 K-팝 파티에서도 아파트가 울려 퍼지며 클럽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K-팝 곡을 넘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파트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히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음악적 협업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가 곡에서 언급한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한국의 독특한 술 문화는 많은 외국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SNS와 유튜브에서 소맥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관련 영상을 올리며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한국 주류 브랜드에도 큰 마케팅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와 같은 한국의 주류 회사는 소맥을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며 한국의 주류 문화를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술게임에도 많은 해외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사에 나오는 술게임은 한국의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로 분위기를 띄우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요소죠. 외국 팬들은 아파트의 가사에 등장하는 이러한 술게임에 대해 더 알아보며 한국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술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외국인들이 술게임을 따라하는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열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을 넓혔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와 생활 방식, 언어와 놀이까지 세계에 알려지며 글로벌 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 요소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 곡은 한국과 해외 팬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이룬 이번 성공은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대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음악적 열정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는 로제가 브루노 마스를 무명에서 벗어나게 도와줬다는 농담이 퍼지며 이제 브루노도 진정한 오빠로 불릴 자격을 얻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아파트를 즐기며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활동이 더 큰 글로벌 현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순간입니다. 아파트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아파트라는 노래 하나가 한국의 술게임, 아파트 문화, 한국어 발음 등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함께하는 활동이 또 어떤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와 연결할지, K-팝과 한국 문화의 확산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할 시간입니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를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독특한 글로벌 열풍에 함께 빠져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와 K-팝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대만의 공무원이 한국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대만 이민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이웨이는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이민관리 담당자로서 매일같이 수많은 출입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매일 밤 야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죠.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차이웨이는 매일 쏟아지는 민원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을 감고 말했죠. 이건 정말 민폐 중의 민폐야. 한국 때문에 우리 대만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니 말이야. 차이웨이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또 다른 불법 체류자 관련 민원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차이웨이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태국인을 단속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대만에까지 미쳤어. 차이웨이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들이 대만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서 태국인들이 쉽게 대만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이 한국 대신 대만을 우회 경로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만에서 먼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비자를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 경유자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태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대만에 불법 체류하게 됩니다. 차이웨이는 이를 두고 태국인들이 대만에 눌러 앉으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리 대만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지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단속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을 갑자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그들이 한국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관광 비자를 받는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차이웨이에 따르면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비행기 표와 숙박 예약 확인서는 물론 구체적인 관광 계획까지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태국인들이 단순 관광을 가장해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인들은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대만에 입국해 그곳에서 체류 신분을 얻거나 위조 서류를 이용해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조치가 이해는 가지만 그로 인해 대만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한탄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치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단속을 한 거겠지. 하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대만으로 몰리고 있어.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바로 못 가니까 우리 대만으로 우회하고 있잖아. 차이웨이는 요즘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태국인들을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대만 곳곳의 공원이나 야외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태국에서 대만으로 온 뒤 한국에 가려는 계획이 실패하면서 대만에 남아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입니다. 차이웨이는 한번 직접 공원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을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태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대만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려 했지만 그 시도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차이웨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다시 가야 해요. 우리의 생활 터전이 모두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들은 불법 체류자일 뿐이야. 우리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답이 없어 보이네. 대만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대만 전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타이중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웨이의 부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부족해.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한국처럼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대만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은 비밀 고용 네트워크를 통해 숨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웨이는 최근 타오위안 지역에서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공장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였던 것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은 위조 서류를 사용해 임시 체류를 연장하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고용되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추적하고 단속하려고 해도 그들은 점점 더 깊이 숨어들고 있거든.
정말 잡기 어려워지고 있어. 이렇게 대만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만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생활하는 공원이나 거리에서 위생 문제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면 차이웨이의 부서로는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웨이는 절박한 현실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불법 체류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우리 이민청은 더 이상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 그저 문제만 쌓여가고 있을 뿐이지. 차이웨이는 한국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문 인식 시스템과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불법 체류자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출입국 기록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말 탁월해. 그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지. 그런데 그로 인해 대만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원망스럽기도 해. 차이웨이는 한국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출입국 관리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 연루자가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차이웨이는 한국의 이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만에도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교하게 운영되진 않아.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도망가도 추적하기가 힘들어. 한국은 그에 비해 정말 대단해. 불법 체류자들이 쉽게 숨거나 이동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차이웨이는 또한 얼굴 인식 기술을 결합한 CCTV 감시 시스템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CCTV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불법 체류자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 대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정교하고 고도화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시스템은 성능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지만 현실은 그저 모양새만 갖춘 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야. 알면 알수록 박탈감이 느껴질 뿐이야.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출입국 기록, 비자 상태, 범죄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출입국 관리국, 경찰, 세관, 법무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이를 보고 우리는 여전히 발로 뛰며 불법 체류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한국은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웨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며 대만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겠지. 그 결과가 지금의 출입국 관리 체계로 이어졌으니 말이야. 대만도 언젠가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는 대만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면서도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만 정부도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이웨이는 말합니다. 한국처럼 기술력과 제도를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변화를 시작해야 해. 그래야 대만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차이웨이는 지금도 매일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웨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태국 관련 뉴스입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꽉 깨물며 경찰관을 향해 섰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관은 잠시 말문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이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던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과거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농사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동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만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지만 그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웠기에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 부모님을 도울 것이고 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찾았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린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 복잡한 지하철과 도로. 제 주변은 온통 새로운 환경이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마치 미아가 된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가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숙소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섬유 공장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어요. 공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주로 대형 원단을 나르는 일을 맡았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팔과 다리는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 부모님께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일하면서도 매일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일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안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태국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공서비스나 교통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불편함 없이 길을 찾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국을 떠나오긴 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정말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정된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형 원단을 나르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은 정말 불길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제겐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결국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통증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공장에서는 저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저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후 제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돈을 벌 수 없으니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죠. 불법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었던 그 남자는 제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저는 가족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팠으며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맡은 일은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의 서류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합법적인 서류만 만들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위조된 결혼 서류, 가짜 고용 계약서 등을 만들며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주어야 했습니다. 처음 위조 서류를 만들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러한 감정을 잠재울 만큼 컸습니다. 저는 점점 더 돈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이제 막대한 병원비와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저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선 그 순간조차도 차가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테니 수수료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불행을 외면하며 그녀에게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돈을 건넸고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죄책감을 억지로 무시하며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책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조직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겨오고 그만큼의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제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저는 기계처럼 위조 서류를 만들어내고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경찰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제 속에서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다른 멤버들은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한국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나 이럴 순 없어. 몇 달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우린 계속 돈을 벌 수 있어.
그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단속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었고 브로커 조직들에 대한 검거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죠. 한때는 자신만만하던 조직원들도 이제는 점차 경계를 강화하며 은신처를 옮기고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제가 속한 조직의 한 숙소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숙소가 적발된 후 조직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누구든지 경찰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더욱 숨어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해방시킬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부터 조직을 떠나고 싶었지만 가족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고 그보다는 제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저는 필사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조직에 발각되면 저는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직원들 중 몇 명은 이미 경찰의 감시망에 들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저를 찾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제 다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정말로 자수를 해야 할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러나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경찰관 앞에 섰고 자수하러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브로커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켰는지, 그리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 자수를 받아들였고 그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빠르게 조직의 몇몇 핵심 인물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저를 본 순간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이게 끝인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야. 태국에 돌아가면 넌 가만두지 않겠어. 그들의 분노에 저는 몸을 떨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순간이 필연적이었으니까요. 조직의 몇몇 주요 인물들이 검거된 후 저는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제가 한국에 끼친 피해에 대한 죄책감이 다시금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과 희망을 품고 도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이웃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며 배척했습니다. 제가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더 저를 괴롭게 만든 것은 태국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이 저 같은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차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외국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와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저는 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었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불법 체류자 문제와 브로커 조직의 실태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수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과 브로커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그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며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많은 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유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삶을 바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한국과 태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 사회와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단속 강화와 그로 인한 반응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국가 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놀라운 사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